손흥민 선수가 가장 마지막으로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합류를 하자마자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참여할 때 마스크를 쓰고 훈련에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검정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고 편해서 놀랐다. 위험 감수하고서라도 뛰겠다. 아직까지 좀 이제 얼굴이 부어있는 모습이죠. 인터뷰를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소화했는데 대표팀 소집 전부터 토트넘에서 이미 훈련을 소화했었고 계속 볼을 찼었다. 그리고 대표팀 오기 전에도 토트넘에서 똑같은 느낌으로 훈련을 이미 하고 있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부상 전과 비교하면 몸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겨울까지 경기를 빠짐없이 치러와서 컨디션 자체는 괜찮다. 그리고 운동을 쉬었던 건 열흘밖에 되지 않는다. 부상을 당한 이후에. 그래서 오히려 이 열흘 동안의 기간이 지금 계속해서 경기를 치러 왔었기 때문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듣기로는 수술도 너무 잘 되었다고 전해 들었다. 그리고 회복 단계이긴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주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경기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도 뭐 의사가 아니니까 자신이 경기에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은 며칠 정도 걸린다고 말해줬냐 라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내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의사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으면 먼저 말씀드리고 싶지만 답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에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오려면 의료진에서 경기에 나가도 될 만한 상태다. 이게 오케이가 떨어져야 나갈 수가 있거든요. 선수가 아무리 나가고 싶다고 해도 이게 경기에 나가면 안 되는 몸 상태면 당연히 의료진에서 막겠고, 그리고 벤투 감독도 그 전에 경기에 포함시키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의료진에서 어쨌든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손흥민 선수 자신은 괜찮다고 느끼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의료진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출전을 결정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전력 질주는 가능한가? 그리고 공이 얼굴 쪽으로 오면 헤딩은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아직 헤딩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헤딩을 해보지도 않았다. 당연하죠. 수술을 한 지 열흘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헤딩은 안 해봤는데 일단 뛰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날까지 토트넘에서 스프린트까지 거의 진행을 했었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전력 질주를 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우리 대표팀에겐 아주 다행인 소식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주변에서 무리 같다는 우려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팬들이 보시기에 무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리스크를 얘기했지만 축구 선수는 어느 정도 부상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위험 감수는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즐거움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도 리스크는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 이제 의료진에서 오케이가 떨어져도 이게 선수가 출전을 결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한 상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월드컵에 나오게 되면 경기에 나올 수는 있지만 골절상이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로 완전 깔끔하게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리스크는 내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다는 건 인터뷰를 보니까 오히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사실 뭐 우루과이전, 가나전 이렇게 이 앞쪽에 있는 경기들은 사실 컨디션이 100% 돌아오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아마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지만 우루과이 전부터도 경기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지금 인터뷰와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훈련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우루과이전도 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루과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단 우루과이는 최근에 디오고 알론소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면서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4-4-2 전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4-4-2 전형을 쓸 때 우루과이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 왼쪽과 오른쪽 좌우 측면에 있는 미드필더가 직선적인 윙어가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오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유형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측면에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이 중앙 지역에 아주 많은 선수가 배치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 밀집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 기동력이 좋은 6명의 선수가 하나의 블럭을 만들면서 상대팀이 볼을 전개하는 방향에 따라서 압박을 강하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우루과이의 강점은 수비 라인, 포백 앞에 있는 6명의 선수가 아주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면서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한다 라는 것이 우루과이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뜻은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때 우루과이는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끌어올린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루과이의 넓은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선수가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우루과이전에 선발로 출전한다고 하면요,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라인을 너무 무리하게 올렸다가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허용하면서 뒷공간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루과이 입장에서도 특히나 아라우오는 이번 경기에 못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우루과이는 수비 라인을 너무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라인을 내린 상태로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렇다는 건 손흥민 선수 한 명이 나왔다고 우루과이의 전방 압박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루과이의 전방 압박이 줄어들면 우리는 후방에서 안전하게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벤투 감독이 최근 A매치들을 보면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벤투 감독이 6월 A매치 때부터 4-2-3-1이 아니라 4-4-2 전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은 4-2-3-1 전형을 쓰면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는 수비할 때 내려와 줘야 됩니다. 안 내려와 주면 사실은 우리가 이 측면에서 공간이 너무 넓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2-3-1 전형을 사용할 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는 손흥민 선수도 수비로 많이 내려가야 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4-4-2 전형을 쓰면서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니까 손흥민이 내려와서 수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훨씬 줄어들고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이렇게 최근에 손흥민 선수를 투톱 중에 한 자리에 사용하는 건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리보다 강팀들을 상대할 때 강팀이 올라오면 우리는 손흥민 활용해서 뒷공간을 노리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이렇게 전술적인 방향성을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 침투에 집중해서 정해 놓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것이 우리 대표팀에게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매우 중요하다.